큐학 교장의 거꾸로 가꾸실 고1 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스펙트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우주의 탄생 과정을, 빅뱅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스펙트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문제집 기준으로는 이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해가지고 지금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스펙트럼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스펙트럼은 빛이 이제 분광기는 이제 빛을 이제 산란시키는 거예요. 분산시키는 건데,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서 색의 띠가 생깁니다.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이제 무지개가 있죠, 무지개. 무지개는 빛이, 빛이 이렇게 가다가 그 수증기에 있는 물방울에 이렇게 통과되면서 빛이 막 이렇게 분산되는 거거든요. 산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빨주노초 파란보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스펙트럼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펙트럼의 종류는 그 한 가지가 아니고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빛이 그냥 그대로 그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연속 스펙트럼이 되고요. 빛이 어떤 기체를 통과를 하는데 이렇게 기체들이 있어요. 기체들이 있는데 빛이 오다가 여기서 대부분의 빛은 빠져나오는데 일부 파장의 빛이 여기 막히는 거죠. 이 기체들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파장의 빛이 안 보이는 경우 그럴 때는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냅니다. 연속 스펙트럼 자체에서 안 보이는 여기 막혀버린 이 파장들만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막혀서 안 보인 파장들만 이렇게 검은 선으로 이렇게 사라진 걸로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빛이 마찬가지로 어떤 기체를 통과하는데 다시 줄일게요. 빛이 어떤 기체를 통과하는데 거의 다 여기에 막혀버리고 이 기체 자체가 워낙 뜨거워서 발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스스로 발산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빛은 통과하지 못하고 막히지만 얘 자체가 다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스펙트럼이 완전히 빛들이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나타나지만 얘가 자체적으로 발산한 그 파장의 빛은 스펙트럼에 찍히기 때문에 완전 어두운 곳에도 일부 선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없는데 일부 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케이스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은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요 아래 이제 또 그 설명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연속 스펙트럼은 이제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무지개처럼 넓은 파장이 전속적으로 다 나타난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다.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버렸다. 없어진 거다. 그래서 검은 선이 나타난다.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물체 주변에서 이제 가열된 기체가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흡수돼서 없기 때문에 검은 바탕에 몇 개의 방출선만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원자와 스펙트럼이라는 게 조금 심화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건 사실 진짜 어려운 얘기 중 하나인데요. 원자의 껍질이 있죠. 원자의 그 전자가 돌고 있는 껍질이 있는데 이 껍질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껍질들 사이를 전자들이 통과라 해야 되나? 껍질들 사이를 전자들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해요. 그랬을 때 이 껍질의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말합니다. 에너지를 갖는 위치라는 뭐 그런 뜻이겠죠.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에너지 준위의 이동에 따라서 즉 전자의 이 위치의 이동에 따라서 껍질 사이의 위치의 이동에 따라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여기 전자의 이동이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가 이제 원자 핵에 가까운 게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할 때는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가 높 이게 다시 조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문제집을 갖다가 하니까 이제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원자 핵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껍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습니다. 여기가 높은 에너지 준이에요.
여기가 낮은 에너지 준위고요. 자,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가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려면 얘가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당연히 이 케이스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일부분이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반면에 반대 케이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면은 에너지가 줄어든 거예요. 낮은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가 말 그대로 낮은 곳이니까 에너지가 줄어들려면 얘가 에너지를 방출해야겠죠. 빼내야 에너지가 줄잖아요. 그럴 때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 겁니다. 겉보기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에너지를 받냐, 잃냐 이거에 따라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럼 우리가 스펙트럼을 공부한 이유는 사실 별빛을 해석하기 위해서죠. 그냥 단순히 스펙트럼이란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빅뱅을 배웠고 빅뱅에서 별의 탄생까지 배우니까 이때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그 별들의 특징 같은 걸 알아내고자 우주의 특징을 알아내고자 우리가 스펙트럼을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보면은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의 종류나 양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모든 원소는 각각 고유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은 그 원래 원소의 고유한 스펙트럼과 비교해서 이 별은 어떤 원소를 갖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별빛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원소의 양, 즉 질량비까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원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스펙트럼의 선폭이라는 건 이 선이 이제 선명하고 두께가 좀 굵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선폭이 즉 흡수선의 세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선폭이 원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두꺼워지고 굵어지고 막 진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질량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별이 태양이잖아요. 태양의 스펙트럼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어떻게 됐냐? 태양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선들의 위치를 봤을 때 태양에는 이러이런 원소가 있구나 해서 알아낸 게 바로 태양의 대기는 수소, 헬륨, 나트륨 등 다양한 원소가 있구나라는 걸 요 위치를 보고 알아냈다라는 거죠. 스펙트럼은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 잠깐 지나가는 말로 보면은 태양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을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합니다. 프라운호퍼 선이라는 이유는 프라운호퍼가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발견한 수백 개의 흡수선이기 때문 그 과학자 이름을 딴 거죠.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스펙트럼 관찰 이런 건 그냥 참고 자료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주의 원소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빅뱅 과정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걸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관측을 할 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해봤더니 주로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소와 헬륨 질량비를 예측했다고 했죠. 3대1.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빅뱅의 증거가 되었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빅뱅 우주론에서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3대1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원자의 형성 과정을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을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실제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찾아봤더니 이것과 일치를 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빅뱅 우주론의 예측으로는 빅뱅 후 생성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생성되는 과정을 봤을 때 질량비가 약 3대1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전체의 스펙트럼을 실제로 관측해보니까 우주에는 수소가 약 74%, 헬륨이 약 24% 정도가 분포한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결국 약 3대1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 빅뱅의 증거가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꾸 선생님 조금 일찍 얘기를 하네요. 결론이 다 나와 있는데 문제집에. 자, 그래서 수소와 헬륨 질량비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심화 과정으로 지금 빅뱅에서 어떻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예측했는지 그 과정이 지금 순서대로 나오네요.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커크의 결합으로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된 시기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서로 계속 변환이 되기 때문에 전환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개수가 거의 1대1로 비슷했을 것이다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 과정에서는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중성자는 양성자로 계속 변할 수 있지만 양성자는 더 이상 중성자로 변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양성자의 개수가 중성자보다 좀 더 많아졌을 텐데 그 비율이 약 14대 2 정도, 즉 7대 1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요 과정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과정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서로 계속 교환하면서 된 건데 더 이상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정도 비율까지 왔을 것이다. 그 후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다음에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 바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려면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위에서 얘네가 이렇게 결합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남은 걸 봤더니 남은 애들은 양성자 12개더라. 그럼 남은 애들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양성자 자체만으로 원자핵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12개의 수소가 생겼고 그리고 헬륨이 1개가 생겼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개수비를 보면은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이 12대 1의 비율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량을 따져보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따져보면 수소의 질량은 1입니다. 1. 그 원자핵 양성자 하나만 있으니까 그 하나인 게 12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헬륨은 원자핵이 하나지만 질량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에서 총 4개니까 약 그 수소보다 4배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1개지만 4 곱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대 4, 12대 4니까 3대 1이죠. 그렇게 해서 수소 원자 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1단원이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 다 풀 수는 없고요. 여기 지금 중요라고 써있는 문제들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옳게 비교한 것은, 자, 우주의 크기는 지금 빅뱅은 팽창한다, 정상 우주론 일정하다. 아니죠. 얘도 팽창이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질량은 빅뱅 우주론 일정이 아니고, 일정 맞죠? 일정. 그리고 정상 우주론은 계속 증가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중요라고 써있는 물질을 이루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커크는 기본 입자가 맞죠. 중성자는 3개의 커크로 이루어진다. 맞죠. 양성자와 원자핵은 모두 양전하를 띈다. 맞죠. 그죠? 가운데 이제 원자핵 자체가 양성자랑 중성자로 된 거니까. 4번 양성자는 2개의 커크와 1개의 전자로 이루어진다. 자, 이건 아니죠. 그죠? 3개의 커크로 이루어져 있죠. 정답은 4번이네요. 마지막 5번 원자는 원자핵 주일 전자가 도는 구조이다. 맞죠? 자, 이제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따라 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우주의 온도가 가장 높았던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것은 그냥 그 구조 그 처음 생긴 거 순서대로 하면 되겠네요. 자, 가장 처음에는 기본 입자인 쿼크랑 전자 같은 게 먼저 생겼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중성자, 양성자가 생겼죠.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원자핵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원자가 됐죠. 이 순서대로 맞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요. 지금 순서를 보니까 3번이네요. 3번. 전자, 양성자, 헬륨 원자핵. 그쵸? 자, 다음 보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다음은 빅뱅 우주의 어느 시기에 일어난 변화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네요. 자, 가는 지금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된 시기고 나는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시기입니다. 자, 기억, 가에서 나의 변화는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일어났다. 자, 일단 시기가 뒤로 미뤄졌으면 당연히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원자핵이 생성될 수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니은, 중성자는 그 자체로 헬륨 원자핵이 되겠다. 아니죠. 자, 디귿, 나에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12대 1이었다. 아니, 3대 1이죠. 자, 정답은 기억 1번이네요. 1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9번 문제 볼게요. 가, 나는 서로 다른 원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수소고요. 수소. 나는 헬륨이죠. 헬륨. 자, 볼게요. 기억, 가의 원자핵은 양성자 수가 1개이다. 자,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죠. 맞습니다. 니은, 나의 원자핵은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로 구성된다. 여기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틀렸어. 디귿, 원자의 질량은 나가 가의 약 2배이다. 아니죠. 원자의 질량은 얘가 거의 4배 가까이 되죠.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1번이겠네요. 자, 다음으로 옆에 있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에서 자는 서로 다른 스펙트럼이다. 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다는 방출 스펙트럼이죠. 자, 1. 기억. 백열전구에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은 가이다. 백열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이 어디 막히지 않고 그대로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가가 맞는 거죠. 니은 나의 선, 방출선이 나타난다.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아니죠. 디귿 다는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빛을 관찰하는 방출 스펙트럼이라 했으니까 맞죠. 나와 다는 관측한 원소가 서로 같다. 지금 라인을 보면은 흡수된 라인과 방출선이 나타난 라인이 지금 완전히 다 일치하고 있죠, 서로. 그 말은 지금 비록 하나는 흡수고 하나는 방출이지만 두 개가 지금 관측한 원소는 똑같은 거라는 거죠. 완전히 일치한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리얼 5번이네요. 자,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가상의 원소 AST와 오늘 별빛의 스펙트럼이다. 이 별을 구성하는 원소만, 자, 이 별빛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A부터 D까지 한번 줄이 일치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일치하면 구성하는 원소가 맞는 겁니다. 자, A를 쭉 내려보면은 일치하고요. 쭉 내려보면은 일치하고요. 그리고 쭉 내리면 일치하고 쭉 내리면 일치하네요. 그렇다면 A는 구성 요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1, 2, 4번 중 하나겠네요. 다음 B를 보면은 B는 일치를 바로 안 하죠. 그러니까 B는 아닙니다. 그럼 B 땡이네요. 2, 4번 중에 하나. C는 그럼 당연히 맞겠네요. 이게 내려볼 필요도 없이 뭐 당연히 일치하겠죠. 일치하죠. 그죠? 다음 D만 보면 되겠습니다. D. D를 보면은 지금 여기 일치하죠. 그죠? 여기도 일치합니다. 그럼 답은 아무래도 4번인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원래는 이렇게 객관식만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주관식 문제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지금 빅뱅 이후 헬륨 원자가 생성되기까지 과정이라고 하네요. 쿼크 다음은 뭐 양성자랑 중성자겠죠, 그죠? 양성자, 중성자일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는 원자 핵인 것 같죠? 그 다음이 헬륨 원자인 거 보니까, 그죠? 그림을 보면 이제 전자랑 쿼크는 같은 식이고 이제 전자가 여기서 뭐 원자핵과 만나서 원자가 됐다 뭐 이런 지금 느낌이에요, 그죠? 자, 그럼 가에서 생성된 입자 양성자, 중성자 두 개겠죠, 그죠? 양성자랑 중성자인 것 같습니다. 자, 2번. 나 입자의 생성을 우주의 온도 변화와 관련해서 일단 쓰기는 귀찮으니까 말로만 때울게요. 결국에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제 그 뭐야 원자핵 그 양성자랑 중성자가 합쳐지면서 원자핵이 생성되었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미친 영향과 그 까닭. 이것도 이제 쓰기는 귀찮으니까 말로만 때우자면은 결국에는 빅뱅의 증거인 거죠. 빅뱅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우주 배경 복사가. 그러니까 빅뱅을 거의 확립하는 그런 영향을 주었겠죠. 그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빅뱅에 따르면 폭발 당시의 온도가 그 폭발 당시에 그 열이 우주 전역에 퍼졌을 테니까 그게 식었으면 똑같이 식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 전역에서 똑같은 온도가 관측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그것을 찾아낸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큐바.